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권 변동에 관하여 해설을 시작합니다.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이 발생하고 변경하며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물권을 가진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물권의 득, 실, 변경입니다. 물권 변동은 그 모습을 보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제188조 내지 190조는 동산 물권 변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의 규정은 제187조의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외에도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등이 있으며 소멸시효, 혼동, 몰수 등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원인입니다. 이 지문은 혹시 객관식 시험에서 나올 지문일 수 있어 외워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안 외워도 이후 다 상세히 나오니 자연히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됩니다. 생략한 나머지는 교과서를 보시면 됩니다. 물권 변동이 되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공시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입니다. 물권의 취득과 변경의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을 공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시의 원칙에 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와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입니다. 의사주의란 물권의 변동은 당사자의 의사로 완성되고 등기나 인도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는 것은 제3자의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수 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되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매수인은 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 민법이 의사주의입니다. 형식주의란 예컨대 매매에서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갖추어야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라는 형식을 갖춘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입니다. 우리 민법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형식, 즉 공시 방법에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또는 인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수목의 집단은 등기,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에는 관습법상의 명인 방법, 여기서 수목의 집단의 등기와 명인 방법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뒤에 나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는 등록을 합니다. 이런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를 하면 그 효과는 권리 변동의 효력, 공신력, 추정력이 생깁니다.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위에서 공시의 효과에 관해 권리 변동의 효력과 추정력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공신력의 효과는 공신의 원칙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신의 원칙이란 일정한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 그 공시 방법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시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믿고서 매매를 하였는데 그 등기가 매도인이라고 하는 자가 유죄한 소리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진실과 다른 부실한 등기였다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거래 안전의 보호가 문제됩니다. 민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선의 제3자 보호, 통정한 허위표시에서 선의 제3자 보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선의 제3자 보호,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선의 제3자 보호,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선의 제3자 보호, 이거는 담보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선의 제3자 보호에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해제의 효과와 제3자 보호를 통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처럼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니 등기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실한 등기가 실행되지 않도록 등기 원인 증서를 공증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 거래 시 권원보험을 들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입법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사기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등기를 믿을 수가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음에 동산물권 변동에서는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공신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로 표현되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지시채권 소지인에 대한 변제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음으로 물권행위란 무엇인가입니다. 물권행위라는 용어는 민법에 없습니다. 강의를 위한 강학상 용어입니다.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의무부담 행위인 채권행위와 구별됩니다. 예컨대 부동산을 예로 들어 철수가 소유하는 아파트를 한 채 내가 사려고 한다면 철수는 매도인, 나는 매수인입니다. 철수와 내가 그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하면 그 매매 계약에 따라 나는 철수에게 아파트 대금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매매 대금 지급 의무라고 하고 철수는 반대로 나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처럼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가 됩니다.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이므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 의무라는 의무를 부담시킵니다.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이 됩니다. 매매 계약 즉 채권 행위는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므로 원인 행위가 됩니다. 물권의 변동을 위한 의사표시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면 물권행위는 대부분 계약에 의한 것이라 물권적 합의입니다. 물권행위의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인정한다면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언제 물권행위가 있는가 논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시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하고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시에 물권 행위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시에 물권 행위가 있다고 하고 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 시에 물권 행위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물권행위 시기에 언제인가 하는 것은 뒤에 물권행위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채권행위와 다른 독자성이 있는가, 채권행위와 다른 독자성이 없다면 언제 물권행위가 있는가, 판례의 태도는 어느 쪽인가 하는 복잡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고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독자성 유무, 물권행위 무인성 유무 이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물권을 잘 이해하시면은 그때 가서 다시 자세히 검토해 보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물권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진도를 못 나가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되 용어 정도만 파악합니다. 다시 물권행위에 관한 이해를 돕게 조금 상세히 살펴봅니다. 물권행위는 대부분 계약 즉 물권적 합의이지만 물권의 포기와 승역지의 위기처럼 단독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권에서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습니다. 승역지는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입니다. 승역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용어가 생소한 이유입니다.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지역권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방식이 필요 없는 불요식 행위입니다.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 총칙에서 아직 법률행위의 요건의 진도를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위능력과 의사와 표시의 일치, 계약이므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물권행위도 대리의 규정이 적용되며 대리에서 원칙적으로 쌍방 대리를 금지하지만 다만 등기의 신청은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 판례 입장입니다. 물권행위 자체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물권 변동에서 조건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소유권 유법 매매에 관한 불육다 14807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판결은 지금 인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해야 되는데 어째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조건이 등기되어야 하지만 부동산 등기법상 해제 조건 또는 종기만 등기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법 제54조 해제조건부 증여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는 9.2-5584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도 제가 지금 원문을 인용 안 하고 있습니다.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지조건 또는 시기를 등기할 수 없어서 물권행위에 정지조건 또는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가등기함으로써 조건을 붙인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88조 후문을 보면 후문에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소유권을 넘기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186조 등기가 격려되고 그것이 유효한 채권행위에 합치되더라도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칙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아직 총칙이 이 부분까지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총칙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 보호 규정입니다. 총칙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기 이 내용을 암기 안 하셔도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물권자는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나옵니다. 채권법에서 나올 내용으로 제3자를 위한 물권 계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채권법에서 다시 나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물권행위와 등기가 인도와 같은 공시 방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견해가 되려고 합니다. 입법 내용을 봅니다. 의사주의 프랑스 민법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대항 요건으로 합니다. 대항 요건이란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 제3자가 다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매수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형식주의 독일 민법은 채권계약과 물권적 합의를 구별하고 물권적 합의 예외 공시 방법이 인도 또는 등기를 갖춰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형식주의 하에서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 하에서 등기는 대항 요건이 아닙니다. 물권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성립 요건입니다. 의용민법은 일제강점기부터 1966년 1월 2일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적용하던 민법입니다. 의용민법은 의사주의였습니다. 현행민법은 형식주의입니다. 의사주의 의용민법에서 형식주의 현행민법으로 변경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용민법 이하 구민법 의용민법 하에서 채권행위인 매매계약만 하고 등기권리증 등 등기 소요 서류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 부칙 제10조에서 부칙 제10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과구정 1항 본법 시행일 전에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항 본법 시행일 전에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1항에서 6년 내에 등기를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1966년 1월 1일부터 등기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기산되어 1976년 1월 1일 이후에는 등기 청구권의 시효 소멸로 인하여 등기할 수 없게 됩니다. 2006-30921 판결을 보면 이 빨간 부분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색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원래 이렇게 줄바꾸기가 없는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줄바꾸기를 했습니다. 구민법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매수한 부동산임을 이유로
상속인들이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 후 6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아 민법 부칙 제10조 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판례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청구권에 이해가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진정 명의 회복은 뒤에 등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붉은색으로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이해를 못 하셨더라도 이 붉은색 색칠 부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자연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1976년 1월 1일 이후에는 등기 청구권이 시효 소멸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의사주의 구민법 시대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당시는 분명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형식주의로 민법이 바뀌었다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구민법하에서 유효하게 취득한 소유권을 신민법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서 상실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론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대법원은 찾아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76-148 판결은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춰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이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 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합니다. 이 판례도 제가 지금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붉은 색칠을 했습니다. 이 붉은 색칠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67-1879 판결에서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등기 기간은 법률행위 당사자 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제가 인용해야 하는데 인용 안하고 있습니다. 각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신탁법의 경우에는 신탁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합니다.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신탁등기가 대항요건이라도 그에 앞서 수탁자 앞으로 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16도 50846 판결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자가 신탁자입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신탁을 받은 자, 그 자가 수탁자입니다. 신탁법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신탁에 관한 판례 여럿을 지금 처음에 전세권자 아니면 임차권자 보증금 보호와 관련하여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이 신탁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이걸 지금 찾아가지고 링크를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의사주의, 형식주의 모두 제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에 관한 조항,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는 186조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주의, 형식주의 모두 186조에 관한 것입니다. 의사주의, 형식주의 모두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주의, 형식주의는 187조 문제가 아닙니다.
제187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에 관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럼 물권행위는 공시방법인 등기나 인도와 어떤 관계인지 문제됩니다. 형식주의 민법에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다 공시방법까지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은 어떤 관계인지 학설이 대립합니다. 학설 대립은 각자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이해됩니다. 시험 문제가 학설 대립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태도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답 시비가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다른 독자성이 있는가 견해가 대립합니다. 이 부분 이하는 물권행위 독자성, 무인성 이 부분은 다음으로 미룹니다. 오늘 마늘 심을 밭을 경운기 쟁기로 갈면서 체력 단련을 좀 했습니다. 그것을 하느라 낮에 영상을 못 만들고 심야에 만듭니다. 다음은 채권 총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